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 2월 21일이고요. 네, 알렉산더 엘더에 언제 매도할 것인가 10번째 설명드릴 차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가 하락에도 이익을 얻는 공매도 편입니다. 공매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그 초보 주식 강의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자세한 설명들은 그쪽에서 많이 다뤘었는데요. 그 설명을 들어보신 다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어보시는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또 공매도 부분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시장에 파는 매매 형태를 말하죠. 그 뒤에 그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설명부터 실행 방법은 이미 앞서 기초 강의에서 많이 다뤘었고요.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린 다음에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팔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동일한 수량의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린 사람한테 돌려줘야겠죠. 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기억하셔서 접근하겠습니다. 엘더는 공매도를 처음 시도를 할 때 처음 한두 번 공매도에서 큰 돈을 벌려고 절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은 다 마찬가지겠죠. 그 매매 규모가 클수록 매매 규모가 크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도 올라가겠고 결국에는 뭐 자기 것으로 익숙하게 실행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충분하게 익숙하고 통달한 다음에 금액을 차츰 높이는 것이 FM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것을 또 한 번 더 경고하고 있고요. 롱 포지션을 취할 때 계속 신저가를 찍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괜찮지만 하락시 매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는 종목을 공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겠죠. 상승세가 천정을 친 뒤에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할 것에 대한 어떤 증거가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은 비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정과 바닥은 비대칭이다.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것처럼 바닥 부분에 대한 부분과 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 대한 부분이 동일성이 아니라 비대칭이기 때문에 그만큼 천정에 대한 공매도 타이밍이 어려울 거라는 것을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엘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승세와 하락세의 군중 심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승세의 심리와 하락세의 심리들이 군중 심리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매도는 매수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정은 넓고 불규칙하다. 대신에 바닥은 좁고 가파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의 바닥은 공포 위에 구축이 되겠죠. 결국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투매가 쏟아지게 되고 투매 현상으로 자금력이 약한 보유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주가는 다시 상승을 합니다. 너무 일찍 사는 바람에 바닥에서 투매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매수는 매도보다 탈이 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면에 천장은 탐욕 위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천장은 탐욕으로 구축이 된다. 탐욕 위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탐욕은 꽤 오래 지속되는 행복한 감정이다. 그래서 매수자들은 돈을 벌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라고 말한다. 자기들은 자금이 다 떨어지고 없는데 말이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로 천장은 바닥보다 더 오래 지속되며 모양도 불규칙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강도 지수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요. 간혹 이렇게 오해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도 지수가 이렇게 치솟으면 고점 부분이 아닌가, 고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 강도 지수의 상승으로 주가의 계속적인 어떤 상승을 장기적 상승을 나타내는 신호라고 판단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확하게 엘더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도 지수가 위로 삐쭉 솟아오르면 이렇게 위로 삐쭉 오르고 있죠. 이 화살표 부분이. 네. 그건 천장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세를 확인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강도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하락은 있을 수는 있겠죠. 충분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로 또 하락을 하고 강도 지수가 상승해서 또 하락을 하고 상승해서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의 흐름은 상승으로 갔던 표현이었죠. 네. 이렇게 지속적인 상승세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고 주석을 읽어보자면요. 천장과 바닥의 비대칭은 강도 지수에 의해 뚜렷하게 반영된다. 급락 형태로 나타나는 강도 지수의 급락은 급락 형태 이렇게 나오죠. 강도 지수의 급락. 군중이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이제 새로운 상승을 위한 길이 훤하게 열렸음을 나타낸다. 이 부분은 뭐 전부터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강도 지수의 급락이 반드시 바닥을 찍는 정확한 날짜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예, 아니지만 자금력이 약한 포지션 보유자들이 주식을 투매해서 며칠 안에 매수 기회가 다가오는 저점을 보여준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도 지수의 하락도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 위에서 보면 바닥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 설명 보시면서 차트 위에 보면 바닥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고 천정은 넓고 바닥만큼 윤곽이 선명하지 않으며 거짓 돌파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런 거짓 돌파들이 많으면 이제 스톱을 좁게 설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패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알렉산더 엘더가 이야기하는 것을 계속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수자들은 돈만 생기면 선호하는 주식에 투자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심리, 예, 그런 심리까지도 추가해서 그래서 천장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도 주가가 더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잠시 동안의 거짓 상승은 잠시 동안의 거짓 상승은 시장 천장에서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엘더는 천장에서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매수보다 공매도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장에서는 넓은 스톱이 그만큼 필요하겠죠. 넓은 스톱. 그래서 주당 리스크가 당연히 더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좁은 스톱을 쓸 경우에는 속임수 신호에 걸릴 위험은 매수보다 공매도가 훨씬 더 크다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공매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심리 상태나 매수 포지션 이런 부분들은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매도의 기회와 어떤 새로운 또 위협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심리 상태가 이루어져 있던 부분들을 이번 시간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고 훨씬 더 이제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보시고 그런 어려운 느낌들에 대한 군중 심리가 또 어떻게 작용이 됐으며 이렇게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구간에서 질질 이렇게 거짓 상승을 많이 보이는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패턴이 더 거짓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런 패턴에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스톱이 짧게 걸리지 않는 그런 스톱을 또 좁게 설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다음 시간에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일단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지속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